안녕하세요. 자녀교육과 축복입니다. 저희 가족이 벨기에에서 지낼 때 다른 지역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알사스에 들렸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더 빠르지만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국어, 역사,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도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되었던 알사스 지방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사스의 한 조그만 마을에 진입하자마자 방이라고 쓰인 불어 숑프와 독일어 찜머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프랑스 지역인데도 독일어 글자가 훨씬 크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가 프랑스와 독일이 뒤얽힌 것이었음을 실제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나 문학에서 느꼈던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은 이제 전혀 없었고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룻밤을 묵기 위해 그 민박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노부부를 보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방 하나를 얻어 짐을 풀었습니다. 싸가지고 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자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마을 구경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은 벨기에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운전해서 가야만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을은 잠시만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마을 풍경과 민박집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상쾌하고 따스한 아침 햇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겨운 전통 가옥들, 포도원들과 낮은 산들, 작은 성, 맑은 공기, 이 모든 풍경은 인간 내면에 있는 고향에 대한 원초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카이저스 베르크는 이렇게 저희 가족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저희 가족은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을 천천히 지나면서 어느 건물에 슈바이처 박물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했습니다.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를 매우 존경했었는데 이 슈바이처가 바로 그 슈바이처인지 궁금했습니다. 얼른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슈바이처가 사용하던 오르간이 맨 처음 보였습니다. 악보대 위에는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에서 열린 슈바이처 박사의 연주회 팜플렛과 바흐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 전의 연주회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슈바이처가 맞나보다. 스트라스부르크는 카이저스 베르크에서 멀지 않습니다. 저는 오르간과 연주 팜플렛 앞에 서서 슈바이처가 오르간에 앉아서 연주하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책에서나 보았던 슈바이처의 물품들, 특히 예전에 책에서 보고 잊을 수 없었던 모자가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던 슈바이처의 진짜 유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현실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 슈바이처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슈바이처의 생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박물관을 구경한 후 바로 옆에 나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뜰이 나왔는데 2층에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슈바이처가 그곳에서 얼굴을 내밀 것만 같았습니다. 뜰 안쪽으로 교회가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서면서
아이들에게 슈바이처 박사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나이 때 슈바이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슈바이처를 존경하게 되었고, 이젠 아이들에게 그의 생가를 방문하면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슈바이처처럼 봉사의 정신으로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많은 알사스의 마을들 중에서 이 마을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이곳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생가와 물품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슈바이처와 유년의 저와 현재의 아이들이 이곳 이 순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인데 어떻게 프랑스 지역에서 태어난 것일까? 지금은 알사스 지방이 프랑스에 속해 있지만 한때는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간 분쟁으로 이 지역이 프로이센에 의해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그 시기 슈바이처의 아버지가 카이저스베르크로 목사 발령이 나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독일인이면서 프랑스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일 때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30세까지는 예술과 학문에 전념하고 그 후부터는 인류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철학과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가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부교수로 있으면서 성 니콜라이 교회 목사로 봉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30세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와 경제 상황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것이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반대와 조롱도 많았습니다. 의학 공부를 마치고 그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랑바네로 갔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 들를 때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음악 연주회를 열곤 했습니다. 슈바이처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늦은 나이에 어려운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평생을 오지에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 의학 공부가 자신과 잘 맞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그는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따라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과 철학 교수로 지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그에게 쉬운 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날 때의 아픈 심정과 마을의 풍경도 그가 쓴 책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지 알사스 지방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절절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알사스에 있는 슈바이처 박물관과 생가를 방문한 이후 아이들에게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주었습니다. 슈바이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든지 의학을 공부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은 어떤 방향으로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나 혼자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을 깊이 한 끝에 아프리카에 헌신할 결심을 굳혔고 의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슈바이처의 이러한 마음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자기 혼자 이러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까 하고 고민할 때 그가 결코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의 내면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슈바이처가 쓴 책 한 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슈바이처의 다음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항상 젊은이로서 나는 선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위해 현실과 씨름해왔다. 거짓으로 치장한 폭력이 세상의 옥좌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지만 나는 그래도 진리, 사랑, 온유, 관대함, 친절이 모든 힘을 압도하는 최고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 순수한 마음과 확고한 자세로 사랑과 진리의 온유를 삶으로 실천할 때에만 그 최고의 힘이 이 세상에 계속될 것이다.